호모 아로쏘르입니다. 멤버십 가입 그리고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주 거대한 변화, 그러니까 역사적인 금융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집히는 2026년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을 위해 직접 준비한 이 브리핑은요, 단순하게 그저 그런 규제 뉴스 몇 개 늘어놓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이거예요. 2026년 현재 이 클래리티 법안이 도대체 어떻게 4차 산업혁명의 메인 스위치를 탁 하고 켜버렸는지, 그리고 SEC 세이프 하버 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참여형 코인이라는 전례 없는 엄청난 부의 이동이 시작되었는지, 그 확정적인 사실들을 아주 낱낱이 파헤쳐드리려고 합니다. 다가오는 AI 에이전트 경제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또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오늘 제가 짚어드리는 이 흐름을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완벽하게 흡수하셔야 합니다. 네,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 그럼 뜸 들이지 않고 이 거대한 변화의 핵심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6가지 핵심 어젠다입니다. 1번, CLRT 상원 통과 초읽기. 2번, 스테이블 코인 이자 금지. 3번, SEC 오분류와 재평가. 4번, 4차 산업 가치 평가 전환. 5번, 세이프 하버와 런치패드. 그리고 마지막 6번, 이 모든 흐름의 종착지인 참여형 네트워크와 파이 생태계까지 아주 매끄럽게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챕터 1, 가장 큰 병목의 해소, 클래리티 법안 상원 통과 초읽기입니다. 2026년 5월 5일 시장에 아주 명확하고 절대적인 사실 하나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동안 CLART 법안의 상원 통과를 가로막고 있던 가장 치명적이고 골치 아팠던 장애물, 바로 섹션 040 병목 현상이 마침내 완전히 뚫려버렸습니다. 틸리스 의원과 올스브룩스 의원이 양당 타협안을 사실상 확정 지었거든요. 이로써 정말 길고 지루했던 입법 교착 상태에 마침표가 찍혔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법안이 작년에 하원을 통과한 이후에 상원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보상이랑 이자 문제를 두고 정말 꽉 막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타협안이 단단하게 고정되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법 하나가 통과된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국가가 4차 산업 온체인 정제를 본격적으로 통제하고 또 육성하기 위해 합법적인 헌법을 마침내 확정 지었다는 완벽한 신호입니다. 월스트리트를 비롯한 어마어마한 기관 자본들이 쏟아져 들어올 수 있는 가장 거대한 수문이 드디어 활짝 열린 겁니다. 챕터 2. 패시브 인컴의 종말, 스테이블 코인 이자 금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섹션 404 타협안의 결론은 아주 단호하고 명확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기존 은행 예금처럼 이자를 주면 안 된다. 딱 선을 그은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기존 은행권이 왜 그토록 필사적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의 이자 지급을 막으려 했을까요? 구조적인 이유가 명백합니다. 만약 대중들이 이자를 받겠다고 기존 은행 계좌에서 돈을 빼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대규모 자금을 싹 다 이동시켜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3차 산업혁명의 척추 역할을 하는 기존 은행들의 예금 기반이 순식간에 붕괴됩니다. 그러면 기업이나 개인한테 돈을 빌려주는 대출 기능 자체가 완전히 마비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미국 정부와 의회는 흔들림 없이 확고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가만히 돈을 쌓아두는 수동적인 예금 계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초고속 결제와 정산을 위한 레일, 그러니까 돈이 빠르게 달리는 고속도로 역할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은행 생태계의 붕괴를 막아내는 동시에 지갑 속에 가만히 멈춰있는 돈을 억지로라도 끄집어내서 새로운 온체인 시스템의 연료로 쉴 새 없이 순환하게 만드는 아주 필수적이고 강력한 차단 조치입니다. 자, 이 말은 즉 단순히 코인을 지갑에 고이 모셔두고 누워서 편하게 이자를 따박따박 받는 이른바 패시브 인컴의 시대는 법적으로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크립토 경제를 너무 억압하는 거 아니냐고요? 절대 아닙니다. 오직 사용 기반의 보상, 그러니까 검증된 플랫폼 안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거래를 발생시키고 런치패드 생태계의 발전에 기여하며 D앱들을 직접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실질적인 네트워크 활동에 대한 보상만큼은 법적으로 완벽하게 보호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돈만 맡겨놓고 불로소득을 챙기는 얌체 같은 구조는 원천 봉쇄해버리고 직접 시간과 노력을 들여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검증 기능과 유틸리티를 수행하는 진짜 참여자들에게만 철저하게 보상을 인정해주는 겁니다. 왜냐고요? 바로 이런 인간의 활동 기반 보상과 참여가 다가오는 AI 에이전트 경제를 역동적으로 팍팍 돌아가게 만드는 진짜 연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챕터 3. 가치평가의 새로운 기준, SEC 오분류와 재평가입니다.
자, 이런 이자 금지 조치와 맞물려서 시장을 또 한 번 뒤흔들고 있는 게 있죠. 바로 2026년 3월 폴 애트킨스 SEC 의장 체제에서 아주 견고하게 확립된 5가지 자산 분류 프레임워크입니다. 이 분류표가 지금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재편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죠? 디지털 상품, 디지털 수집품, 디지털 도구,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디지털 증권, 이렇게 5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정말 뼈 때리는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SEC가 어떤 코인을 디지털 상품으로 딱 분류해줬다고 해서 아싸! 이제 무조건 떡상이다! 엄청난 부자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절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상품이라는 딱지는 그저 너희는 이제 치명적인 증권법의 철퇴는 피했다 라는 일종의 법적 생존 티켓을 발급받은 것에 불과합니다. 진짜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진정한 옥석 가리기 그리고 아주 냉혹하고 피도 눈물도 없는 가치 평가는 바로 이 5분류표가 완성된 2026년 지금 이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월스트리트의 그 똑똑하고 거대한 자본들이 이제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너희 증권 규제는 키했네. 합법적 상품 인정해 줄게. 그런데 그래서 이 자산의 진짜 경제적 가치는 얼만데? 너희 네트워크에서 현금 흐름은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창출되고 있어? 현재 시장에서는 단순히 예전처럼 시가총액이 얼마네, 법적 타이틀을 뭐를 달았네 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거대한 가치 재평가, 즉 리밸류에이션이 아주 강렬하게 진행 중입니다. 네트워크 안에서 실제로 돌아가는 유틸리티, 생태계 내부에서 끊임없이 창출되는 수수료, 그리고 명확하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온체인 현금 흐름, 바로 이것들을 바탕으로 자산의 가치를 밑바닥부터 완전히 다시 매기고 있습니다. 이 엄격한 검증 과정에서 유틸리티는 쥐뿔도 없고 그럴싸한 백서와 껍데기만 남은 좀비 네트워크들은 월스트리트 자본에 의해 아주 무자비하게 청산되고 도태됩니다. 반대로 실제 수요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결제, 스마트 컨트랙트, 그리고 네트워크 보안 유지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면서 지속적인 현금 흐름을 당당하게 증명해내는 진짜 코인들만이 살아남아서 이 거대한 시장의 불을 독식하게 되는 겁니다. 완전한 승자 독식 구조가 짜여진 거죠. 챕터 4. 월급에서 온체인 현금 흐름으로 4차 산업 가치평가 전환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메커니즘을 기준으로 이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평가해야 하는 걸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는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는 거시 경제의 뼈대, 그 근본적인 전환을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과거,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했던 3차 산업 시대의 금융을 한번 생각해보죠. 은행이 수많은 사람들의 예금을 모아서 신용을 창출하고 그걸로 대출을 해주면 우리는 매일 아침 출근해서 인간의 노동력으로 뼈 빠지게 번 그 월급으로 매달 꼬박꼬박 빚을 갚아나가는 구조였습니다. 아주 단순하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AI와 로봇이 인간의 물리적인 노동은 물론이고 지적인 노동까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대체하고 있는 4차 산업 시대입니다. 인간의 노동 가치가 떨어지니 당연히 이 월급에 의존하던 기존의 신용 시스템 자체는 무너져 내립니다. 그럼 4차 산업의 금융은 어떻게 돌아갈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철저하게 신원이 검증된 KYC 지갑이 기존의 은행 계좌를 대체하며 새로운 경제의 중심축으로 우뚝 섭니다. 이 지갑이 토큰화된 자산을 온체인상의 담보로 제공합니다.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나를 대신에 일해주는 나의 개인 전속 은행원, 바로 AI 에이전트가 24시간 내내 잠도 안 자고 멈추지 않고 데이터를 교환하면서 내 실물 자산을 운용해줍니다. 그렇게 쉼없이 온체인 현금 흐름을 창출해내는 거죠. 이것이 바로 2020년 현재 이미 우리 눈앞에서 실시간으로 작동하기 시작한 완전히 새로운 경제의 문법입니다. 이 4차 산업의 새로운 금융 운영체가 어디 하나 삐걱거리지 않고 빈틈없이 완벽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4가지 절대적인 필수 조건이 요구됩니다. 첫째, 해킹이나 불법 자금을 막기 위한 완벽하게 신원이 검증된 KYC 비수탁 지갑. 둘째, 시장에 풍부한 유동성을 공급해줄 토큰화된 담보자산. 셋째, 이 가치들을 빛의 속도로 이동시켜줄 막힘없는 결제 레일, 즉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마지막 넷째, 인간의 복잡한 명령을 즉각적으로 수행할 AI 에이전트의 뛰어난 실행력입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스테이블 코인의 역할을 다시 한번 아주 명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4차 산업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이 아닙니다. AI 에이전트가 1초에도 수십, 수백 번씩 API를 호출하고 컴퓨팅 자원 비용을 결제할 때 펑펑 소모해버리는 기계들의 달러 연료입니다. 만약 이 중요한 연료에 이자가 붙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은 다 연료를 쟁여두기만 하고 쓰지를 않겠죠. 자본이 순환하지 않고 특정 지갑에 고여서 썩게 됩니다.
자본의 회전율과 초고속 정산이 그야말로 생명줄인 이 AI 에이전트 경제가 시작부터 멈춰버리는 끔찍하고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규제 당국이 예금이자를 법으로 완벽하게 금지해버리고 돈이 잠시도 쉬지 않고 멈추지 않는 자본의 순환을 강제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제 퍼즐이 맞춰지시죠? 챕터 5. 합법적 성장 인큐베이터, 세이프하버와 런치패드입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자본이 강제로 순환하는 룰은 세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칠고 새로운 생태계에서 새롭게 탄생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은 도대체 어떻게 합법적으로 싹을 틔우고 제재 없이 쑥쑥 성장할 수 있을까요? SEC 애킨스 의장이 아주 정교하게 설계한 세이프하버 제도가 바로 그 명쾌한 해답입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데요. 세이프하버는 그냥 불쌍하니까 규제 매맞는 걸 잠시 미뤄주는 단순한 유예 제도가 아닙니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끌 프로젝트들을 국가가 대놓고 밀어주는 국가공인 합법적 인큐베이터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처음 만들어지자마자 완벽하게 탈중앙화된 네트워크?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처음엔 누군가 주도해서 만들어야죠. 그래서 1단계, 초기 스타트업들이 합법적인 테두리와 한도 내에서 개발 자금을 모을 수 있는 규제 예외 기간을 부여해줍니다. 2단계, 더 큰 자본을 조달해서 이론이 아닌 실제 작동하는 튼튼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마지막 3단계, 개발팀이 처음에 약속했던 핵심 네트워크 기능이 완성되고 거기에 진짜 활성 사용자들의 참여 데이터가 입증되면 이 프로젝트는 그 무시무시한 증권이라는 무거운 족쇄에서 완전히 해방됩니다. 그리고 당당하고 합법적인 디지털 상품 혹은 디지털 도구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프로젝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완벽하고 합법적인 출구가 드디어 활짝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결코 단단히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세이프하버를 보고 이거 예전에 유행했던 그 사기 많았던 ICO의 부활 아냐? 라고 생각하신다면 완전히 틀렸습니다. 과거 무법천지였던 그 옛날의 ICO는 어땠나요? 개발팀이 그럴싸한 백서 하나 달랑 내놓고 코인 왕창 팔아치운 다음에 돈 챙겨서 도망가는 창업자들의 먹튀, 즉 엑시트 유동성 도구로 전락하는 경우가 허다했죠. 하지만 2026년 이 엄격한 규제 체제 하에서 돌아가는 런치패드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건 창업자 배불리는 도구가 아니라 실질적인 앱의 유틸리티를 SEC에 투명하게 증명하고 진짜 생태계를 굴려줄 활성 사용자를 폭발적으로 끌어모으기 위한 아주 강력한 부트스트래핑 엔진입니다. 한탕 해먹으려는 단순 투기꾼이 아니라 생태계의 성장에 직접 시간과 자본을 들여 기여할 진짜 사용자를 모아서 우리 네트워크가 이만큼 성숙했고 탈중앙화되었다는 것을 국가기관에 당당하게 입증해내는 가장 완벽한 그리고 유일한 합법적 도구인 것입니다. 마지막 챕터 6, 부의 거대한 이동, 참여형 네트워크와 파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제 설명을 잘 따라오셨다면 머릿속에 전구가 탁 켜지셨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모든 규제, 경제 구조의 변화, 그리고 새로운 법적 활주로가 결국 단 하나의 뾰족한 지점을 향해 맹렬하게 수렴하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2026년 현재 이 시대의 궁극적인 부의 창출구는 바로 참여형 네트워크입니다. 참여형 네트워크란 뭘까요? 거래소에서 단순하게 코인을 사서 가만히 쥐고 오르기만 기도하는 그런 정체된 생태계가 아닙니다. 신원이 완벽하게 아주 깔끔하게 검증된 KYC 인간들이 네트워크 노드 검증자로 밤낮 없이 활동하고 생태계 안에 있는 다양한 앱을 직접 클릭하며 사용하고 또 자신의 자산을 유동성 풀에 기여하는 등 아주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온체인 활동을 통해 그 대가로 정당한 보상을 얻어내는 살아 숨쉬는 생태계를 뜻합니다. 인간의 육체적인 노동 그리고 지적인 노동 소득마저 AI에게 무서운 속도로 뺏기고 대체되는 이 냉혹한 시대에 철저하게 검증된 온체인 생태계에 내 발로 직접 참여하여 나의 지분과 역할을 확고하게 꿰차는 것, 이것만이 다가오는 미래에 우리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유일하고도 지속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노동소득인 것입니다. 이 참여형 생태계 안에서 자본과 가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정확한 5단계를 아주 쉽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째, 엄격한 KYC 심사를 통과한 진짜 인간이 네트워크 생태계의 문을 열고 진입합니다. 둘째, 이 인간 참여자들은 런치패드를 통해 초기 생태계 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대가로 토큰 보상을 획득하죠. 셋째, 이렇게 획득한 토큰들은 거래소로 가서 단순 투기용으로 팔아치우며 외부로 빠져나가는 게 아닙니다. 거대한 앱 생태계 안에서 서비스 이용료나 물건을 사는 실제 유틸리티 수수료로 알뜰하게 소비됩니다. 넷째, 여기서 발생한 막대한 가치와 자본은 중앙은행이나 관리자 없이도 알고리즘으로 척척 체결해주는 탈중앙화 거래소,
즉 덱스와 AMM의 거대한 유동성 풀로 거침없이 흘러들어갑니다. 생태계에 피가 들은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 이렇게 아주 탄탄하게 구축된 풍부한 유동성과 가짜 봇이 아닌 진짜 인간들의 검증 권한 그 위에서 마침내 AI 에이전트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며 우리 인간의 지갑을 향해 거대한 현금 흐름을 콸콸 창출해내는 것입니다. 인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곧 자본이 되고 유동성이 되는 단 하나의 버려지는 가치도 없는 완벽한 순환 구조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이 터져라 설명해드린 이 4차 산업의 모든 필수 조건, 그리고 SEC, 세이프 하버의 그 까다롭고 엄격한 요구사항들을 단 1%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충족시키는 궁극의 인프라가 과연 지금 세상에 존재할까요? 네, 존재합니다. 바로 파이 네트워크입니다. 제가 파이를 언급하는 건 단순한 팬심이나 맹목적인 기대, 추측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 아주 냉정한 구조적인 필연입니다. 팩트죠. 전 세계 수천만 명 규모로 이미 구축되어 버린 압도적인 KYC 인간 네트워크. 그 수많은 인간들이 직접 소유하고 통제하고 있는 비수탁 지갑. 하루가 다르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진짜 유틸리티를 만들어내는 DF 생태계. SEC 세이프 하버 규제 조건에 자로잰 듯 완벽하게 호환되는 런치패드 모델.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밑바탕에서 가장 든든하게 받쳐줄 DX 유동성 구조까지. 파이 네트워크는 무서운 증권 리스크라는 거대한 암초를 이미 영리하게 돌파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성숙하고 합법적인 디지털 상품이자 도구로 진화할 수 있는 모든 필수 톱니바퀴를 이미 수년 전부터 하나하나 완성해 두었습니다. 파이는 단순하게 핸드폰으로 채굴하는 코인 프로젝트 하나가 아닙니다. 다가오는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통째로 굴러가게 만드는 그 거대한 운영체제 그 자체입니다. 오늘 브리핑의 결론을 아주 명확하고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이는 KYC된 검증된 인간들이 이 거대한 AI 에이전트 경제에서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막대한 부와 가치를 포착해낼 수 있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궁극의 인프라입니다. 여러분, 파이는 거래소 상장에서 그저 가격이 몇백 원, 몇천 원 오르고 내리며 일희일비하는 그런 가벼운 투기성 자산이 결코 아닙니다. 법적으로 완벽하게 검증되고 국가 시스템에 의해 고도로 통제되는 이 4차 산업혁명의 온체인 경제 시스템 안에서 진짜 살아 숨쉬는 인간들이 네트워크에 기여하고 정당하게 자신의 몫을 보상받는 가장 근본적이고 거대한 휴먼 레이어, 즉 인간을 위한 최후의 방어선입니다. 미국의 이 깐깐한 규제 문법과 블록체인 기술의 거대한 진화가 지금 정확히 파이 네트워크라는 하나의 운명적인 교차점을 향해 아주 거침없이 돌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며 스스로에게 이 치명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셔야만 합니다. 나의 지갑, 여러분의 그 KYC된 지갑은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AI 에이전트에게 온체인 명령을 내리고 나를 위한 지속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해낼 수 있는 강력하고 합법적인 권한을 쥐고 있습니까? 단순하게 기존 은행 통장에 돈 조금 맡겨두고 쥐꼬리만한 예금 이자만을 기대하는 그 낡아빠진 3차 산업의 사고방식은 더 이상 여러분의 생존과 부를 절대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2026년 지금 이 순간 완전히 새롭게 판이 짜여진 규제와 경제의 거대한 패러다임을 정확히 꿰뚫어 보시고 참여형 네트워크라는 이 폭발적인 부의 열차에 반드시 기필코 탑승하시길 바랍니다. 이 도도하고 거대한 흐름을 볼 줄 아는 자만이 새로운 시대의 불을 거머쥘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확정적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호모 아로스로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